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데이터 스테이션. 첫 번째, 파라미터를 계산하고 업데이트하는 함수를 일단 우리가 업데이트를 계산하는 함수를 이렇게 짠하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연계해서 다른 함수들도 좀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자, 두 번째, 여기다가 이번에는 이거를 점진적으로 반복 계산 수행할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라디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함수로 step 그레디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함수로 만들어 줄 겁니다. 역시 x랑 y를 넣어 줄 거고, 이거는 몇 번 내가 반복할 건지를 옵션을 정해 가지고 몇 번 동안 반복해 주면서 이 웨이트가 업데이트가 될지를 정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터레이션 반복 횟수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는 함수 먼저 작성하긴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좀 해줄 거냐면, 일단은 우리가 위에서 요 가져온 요 값 있죠? 요 m과 b 값, 요 m과 b 값을 초기화해서 시작을 해줄 거예요. m 값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m 값과 b 값에 업데이트되는 요 업데이트 값 있죠? 업데이트 값을 초기화하는 거고요. 여기서의 m 값과 b 값을 초기화한다는 건 뭐냐면은 실제 우리 계산될 회기 개수 값을 초기화해 준다는 거예요. m 값과 b 값을 0 값으로 초기화해 줄 겁니다. b라고 하는 값도 똑같이 제로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행렬 형태로 초기화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우리가 요 주어진 이 반복 횟수만큼, 이게 반복 횟수예요. 몇 번 반복해가지고 우리가 웨이트를 업데이트 할 건지, 이 반복 횟수만큼 여기 있는 이 값들을, 여기 파라미터 업데이트 요거 있죠?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요 파라미터 업데이트 하는 것들을 해줄 거예요. 이 반복 횟수만큼 파라미터 업데이트 절차를 거쳐 업데이트를 수행을 해줄 겁니다. 무슨 소리냐? 포문 있죠? 우리 파이썬 기초에 배웠던 포문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입력받은 요 횟수만큼 뭐를 해줄 거냐면은 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업데이트를 수행해 줄 거다라는 거예요. 요 함수를 여기다 써줘가지고 업데이트를 수행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업데이트된 결과가 두 가지가 나오죠. 여기 이 함수의 리턴은 뭐예요? 이 함수의 결과는 업데이트할 m값과 업데이트 해줄 b값을 계산해 주는 거죠. 그게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m값과 b값을 계속 반복해서 업데이트를 해줄 거고요. 요렇게 해줄 거고, 이제 이거를 여기서 계산된 m값과 b값을 이용해서 실제 회기 개수 값을 업데이트 해줄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b값은 b-b 파라미터 요렇게. 그래서 기존의 이 m값과 b값이 0으로 초기화돼서 출발을 했다가 여기 업데이트되는 이 m 파라미터와 b 파라미터, 업데이트되는 요 값, 업데이트되는 이걸 가중치라고 표현할게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가중치를 더해줘서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기서 업데이트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좀 더 자세히 적으면은 회기 개수를 업데이트하기보다는 이 회기 개수를 어떻게 변화할지,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변화량을, 그 변화 값을 계산해 주는 거고요. 회기 개수 값의 변화량을 계산,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 내가 주어진 횟수만큼 반복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과물로 뭐가 나오는 거냐면은, 여기에 결과물로 우리가 알고 싶은 m값, 회기 개수 값과 절편 값이 나오는 겁니다. 요렇게. 코드 복잡하죠? 엄청 복잡하죠? 그쵸?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만드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최적화라고 하는 기법에 대해서 한번 쭉 먼저 리뷰를 해보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는 거고, 실제로는 이런 것들은 파이썬 이제 머신러닝 개발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미
이런 로직들을 깔끔하게 이 하나의 어떤 라이브러리나 함수의 형태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우린 이제 그걸 가져와서 쓰기만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쓸 건데, 우리가 이제 최적화의 개념을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함수를 한번 2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창을 계산하는 함수를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get residual. 그냥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씁시다. get residual. get residual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이 실제 값과 계산된 값을 넣었을 때 이제 오차가 얼만큼 나는지, 오차항을 계산하는 요 함수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이면은 이제 1번, 2번이면은 이제 이 m값과 b값이 다 계산돼서 나오고요. 3번은 이제 이 오차항의 최종적으로 계산돼서 나온 이 오차항의 값을 계산해주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리절트 결과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합을 계산해 줄 거예요. 뭐?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뺀 이 값에다가 어떻게 해줄 거예요? 제곱한 값. 그렇죠? 이게 뭐예요? 최소 제곱법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최소 제곱법이 나오는 거예요. 스퀘어. mp 스퀘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제곱을 합해줘서 얘를 전체 데이터의 개수로 나눠준 이 리절트 값을 리턴할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해주고 스텝을 밟아가면서 여기 있는 회귀계수와 절편값을 업데이트하면서 이 오차항의 차이를 계산하는 전체적인 이제 로직을 다 짠짠짠하고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우리가 원래 데이터 어떤 거랑 어떤 거 보기로 했었어요? 쿠킹 스팀 압력과 실링 압력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게 내가 원하는 스텝대로 팍 밟아가면서 업데이트가 돼서 회귀계수 값을 찾아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자라고 했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렇게 구성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중간에 그레디언트 스텝에다가 러닝 레이트 있죠. 여기에다가 이 러닝 레이트를 우리가 일단 임의대로 부여를 해볼게요. 0.001이라고 하는 러닝 레이트를 일단 먼저 부여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가져온 이 df1의 실제 데이터 있죠? 요 데이터를 이 함수에다가 한번 뿅 하고 넣읍시다. 어디에다 넣으면 돼요? 요 함수에다 넣으면 돼요. 이 함수 안에 얘가 있기 때문에 요 함수에다가 xy랑 내가 몇 회 동안 반복해서 이 러닝 레이트를 계산해 줄 건지만 이 업데이트를 해줄 건지만 적어주면은 이 m값과 b값, 회귀계수 값과 절편값이 계산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이 df1의 쿠킹 스팀 압력 있죠? 요 데이터 요 데이터를 우리 이 함수에서 쓸 수 있도록 요렇게 어레이 형태로 바꿀 거예요. 좀 행렬 형태로 쓸 수 있게 리쉐입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한 줄의 행렬로 요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x로 둘 거고요. 똑같이 뭐였죠? 뭐를 예측하기로 했죠? 실링 압력이죠? 실링 압력을 y로 예측하기로 했었죠? xy를 요렇게 써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존에 있는 데이터 쿠킹 스팀 압력 데이터와 실링 압력 데이터를 우리가 제작한 함수에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로 xy로 선언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xy로 선언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레디언트 스텝에다가 x, y 그리고 몇 회 반복할 건지 100번 정도 반복해볼까요? 2개의 값이 계산돼서 짠짠하고 나오죠? 우리가 그레디언트 스텝에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리턴이 뭐였어요? m이라고 하는 값과 b라고 하는 값이었죠? 첫 번째 값이 뭐예요? m값, 즉 쿠킹 스텝 압력이 곱해지는 값이고요. 뒤에 나온 b라고 하는 값이 절편값이에요. 더해지는 값.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얻어진 수식이 뭐예요? 최종적으로 얻어진 수식이 실링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링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8.76 반올림 하겠습니다. 56에다가 쿠킹 스팀 압력, 쿠킹 스틱 압력을 곱해서 뭘 더해준 거랑 똑같아요. 0.369를 더해준 값이 실링 압력으로 계산돼서 나온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오차항의 차이, 이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얼만큼 나오는지도 한번 계산해 봅시다. get residual 함수 써가지고 우리가 실제값과 예측값의 이제 이 m과 b, 이제 이 실제값과 예측값을 계산해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예측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정확한 예측값.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우리가 이 그레디언트 스텝에서 계산된 m 값과 b 값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줄 거예요? y 예측값, 프레디트 값을 계산을 해줄 거예요. 어떻게? m 값에 해당하는 것과 여기 이제 데이터 구조 때문에 요렇게 쓰겠습니다. 0,0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건 데이터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요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렬 형태로 곱해지기 때문에 x를 더해서 b를 더한 형태. 요렇게. 그럼 이제 이 y 프레디트가 뭐예요? 이 x를 집어넣었을 때 예측값이 나오는 거예요. x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 그리고 이제 이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하는 get residual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주게 되면은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의 제곱값까지 계산돼서 나오는 거죠. 요렇게.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